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가 최고다를 외치는 투자의 신 허준열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레지던스, 전원주택 등 홍수처럼 쏟아지는 분양시장에서 일부 회사들의 과정 광고로부터 허위 분양까지 더해져 많은 자본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양 광고 문구 또는 내용들을 곧이곧대로 믿고 계약하는 사례들이 허다합니다.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될 수만은 없으니까 힘들게 모은 내 재산을 지키려면 때론 소송도 불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 소송은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죠. 그리고 실력과 경험을 모두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택하지 못해서 또는 법에 대해 잘 몰라 재산을 포기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의 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분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하고 싶어도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눈 뜨고 당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경우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먼저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데, 마치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야 하고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야 하는 이치인데요. 부동산 소송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복잡하고 의외로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분양, 매매, 전세, 월세 같은 부동산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세한 상담을 받아봐야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꼼꼼하게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것처럼 소송도 마찬가지로 엄청 따져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소송 진행 여부와 승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송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호사도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이긴다고 소송부터 하자는 변호사도 은근 많아요. 때문에 여러분은 경험이 풍부하고 승소 확률이 높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겠죠. 그게 핵심이니까요.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제가 전에 소개한 영상 중에서 투자 상담한 사례들로 소송 판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중요한 얘기니까요. 첫 번째는 분양계약 해지 시 부당한 위약금 소송 사례입니다. 서울에 거주한 H씨, 그는 경기도에 위치한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았습니다. 한 채는 월세를 받을 목적이고 나머지 한 채는 분양 당시 분양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주는 조건으로 무리하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은 각각 10%씩 납부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았죠. 그러나 잔금때가 지났음에도 분양 직원과 공인중개사는 팔아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H씨는 자금 부족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결국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요. 해당 오피스텔 시행사는 H씨에게 계약금으로 각각 납부한 두 채 오피스텔 가격 10%를 즉 3천만 원을 포기 외에도 위약금 1,200만 원 그리고 연체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과 연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대출 연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이걸 빌미로 H씨에게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갈까지 한 것입니다. 시행회사의 협박에 견디지 못한 H씨는 두려움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두 채의 오피스텔 계약금 10%인 3천만 원과 함께 위약금 1,200만 원 그리고 연체료 1,000만 원을 시행사 계좌로 납부했습니다. 여러분, H씨 같은 경우는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사례예요. 여러분도 실제 상황에 직면한다면 H씨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H씨는 여느 피해자들과 달리 제 도움이랄까
제 지인은 변호사를 찾아가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고 소송을 해야 할지 말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H씨 변호사는 시행사의 과실을 찾아내서 계약금 일부와 위약금과 연체료를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분양 계약을 중간에 포기하면 무조건 계약금도 포기해야 하고 거액의 위약금과 연체료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할지 말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참고로 H씨는 저에게 찾아와서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소송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판례를 읽어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수분양자가 중도금 납부를 지체하면 분양자는 그에 대한 이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이나 계약상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점, 수분양자의 위약 시 공급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신규 분양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점, 연체료는 본래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그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질인 것인 점, 기타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밖에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수분양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위약금을 분양자에게 귀속시키는 외에 연체료를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게 한 계약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분양자와 같은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신의 성시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지법 2000년 9월 21일 선고 2000-101 판결 확정. 판결문에서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고요. 시행사들이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위약금은 계약금 외에 별도의 위약금이에요. 어떤 곳은 연체료까지 받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예요. 서울지법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행회사는 H씨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계약금 외에 별도로 위약금과 연체료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H씨는 오피스텔 시행사로부터 계약금 일부와 위약금 그리고 연체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두 번째 내용은 분양 계약 시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소송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수도권에 위치한 레지던스 호텔이 한 채에 4천만 원만 있으면 매월 월세가 80만 원이 통장에 찍힌다는 분양 광고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B씨는 가지고 있던 노후자금 1억 5천만 원으로 안정된 월세를 받고 싶어 수익형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그러던 중 분양 광고를 봤으니 B씨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B씨는 레지던스 호텔 세 채에 대해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B씨는 세 채에 대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도 서류 제출과 서명을 모두 끝마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잔금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4천만 원만 있으면 매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분양 광고와는 다르게 중도금 대출 이자를 빼야 한다는 것이었죠. 계약서를 작성할 때 B씨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계약서에 깨알같이 자그마한 글씨로 중도금 이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B씨는 연세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중도금 이자를 빼면 B씨가 손해지는 월세는 한 채에 고작 3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 처음 아는 사람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준공 후에는 중도금 이자가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겠지만 B씨는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레지던스 호텔의 잔금일자가 됐는데 은행에서 B씨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가 온 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B씨가 나이가 많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레지던스 호텔 시행회사는 B씨에게 대출 없이 레지던스 호텔 세 채를 자비로 납부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시행회사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은 B씨의 책임이므로 B씨가 해결하는 것인데, 참고로 세 채 대출 금액은 3억 원이 가까이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B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금액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B씨에게 한 달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납부한 계약금 5천만 원 몰수는 물론이고 별도로 3천만 원 위약금까지 납부하라는 통보였어요. 당연히 B씨는 그날부터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전문 변호사에게 가볍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다음날 B씨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조금은 평온해진 마음으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소송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한 채에 4천만 원만 있으면 월세 80만 원이 꼬박꼬박이라는 광고 문구와 B씨의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따지는 소송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B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B씨는 시행회사에서 위약금으로 요구한 3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스 호텔 계약금으로 납부한 5천만 원도 모두 되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시행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양 광고에 대한 과장 광고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과거에 집필한 책,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미래라는 책 중 소제목인 부동산 분쟁 소송은 꼭 전문 부동산 변호사를 선택하라에 실린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투자 상담을 한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책으로 출판한 겁니다. 제가 책에서도 언급하고 영상에서도 또 언급한 것은 그만큼 우리 주위에서 부동산 분쟁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법률 브로커 혹은 외군 사무장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사건을 수임해야 수임 수당이 생기기 때문에 사건 수임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뭐를 한다고요? 당연히 소송을 하라고 부추기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부동산 법률 전문가를 잘 찾아서 어쩔 수 없는 소송에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보! 왔어? 우리 상가 분양 받아서 재테크 하자. 비싸지 않아? 당신 정과장 알지? 정과장 상가 분양 700 정도 할인받아서 아주 싸게 샀대. 진짜? 미분양 아니야? 비분양 아니고 투자의 신 앱을 이용하면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야. 믿을만해? 분양 안심 검증 제도가 있어서 믿을만 하대. 아니 이렇게 좋은 어플을 어떻게 알았대?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의 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